조선왕조 500년의 위대한 문을 활짝 열어젖힌 태조 이성계. 우리는 그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주 중 한 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 새로운 나라를 세운 영웅으로 추앙받는 그였지만 과연 그의 삶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했을까요? 어쩌면 그의 화려한 정치적 성공 뒤편에는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했던 깊고도 불행한 사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그의 찬란한 업적에만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한 인간의 가장 은밀한 감정, 즉 그의 지극한 사랑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과 한 가족의 비극적인 서사를 빚어냈는지 그 숨겨진 진실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종종 그들의 공적에 가려진 인간적인 번민과 고뇌를 품고 있죠. 특히 태조 이성계의 경우에는 한 여인을 향한 그의 열정적인 사랑이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와 새로운 왕조의 시작점에 짙은 어둠을 들이운 기막힌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전설이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사랑을 택한 한 남자의 선택이 어떻게 가족의 파멸과 왕실의 혼란을 초래했는지 그 비극적인 파노라마를 통해 조선 초기 왕실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실체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북방의 거친 바람을 가르며 등장했던 한무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심장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운명적인 만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고려 말 북방의 거친 땅에서 그는 한 마리 호랑이처럼 이풍당당하게 성장했습니다. 이성계는 압록강 부근의 동북면에서 태어나 탁월한 무예와 뛰어난 지략으로 여진족과 왜구를 물리치며 고려의 변방을 굳건히 지켰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백전백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전장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냈습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그의 늠름한 모습은 적군에게는 공포를,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변방의 작은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의 군사적 이세는 점차 고려 전역에 알려지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강력한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그렇게 전장을 누비며 거침없이 나아가던 젊은 무장 이성계에게 마치 운명처럼 다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덕왕후 강씨였죠. 당시 이성계에게는 이미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신의왕후 한씨와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씨와의 만남은 그의 삶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강씨는 개경의 명문가 출신으로 단순한 미모를 넘어선 비범한 지혜와 당당한 기품을 겸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요하면서도 강인한 눈빛으로 이성계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거친 야망 속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발견해냈을 겁니다. 어쩌면 이성계는 그녀에게서 전장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평화와 안정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한적한 곳에서 마주한 강씨의 모습은 칼과 창이 부딪히는 전장의 살벌함과는 전혀 다른 인간 이성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존재였을 테니까요. 그의 마음은 강렬한 끌림으로 가득했고 첫 만남부터 강씨에게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강씨 또한 이성계의 강인함과 숨겨진 다정함에 이끌렸을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과 시대적 제약을 넘어선 뜨겁고도 운명적인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강씨는 단순한 여인의 사랑을 넘어 이성계의 정치적, 군사적 여정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는 이성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때로는 현명한 조언자로, 때로는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죠. 특히 고려 말의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이성계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야망을 품었을 때 강씨는 그에게 가장 큰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비범함은 이성계의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였을 겁니다. 이성계는 강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그녀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자신의 중요한 결정에 반영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의 연을 넘어 한 시대를 함께 개척해나가는 동반자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곧 다가올 왕조의 탄생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불길하면서도 낭만적인 기대감을 품게 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곧 다가올 왕조의 탄생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불길하면서도 낭만적인 기대감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마침내 현실로 피어났죠. 1392년
이성계는 오랜 시간 흔들리던 고려의 질서를 거두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며 왕위에 오릅니다. 위대한 여정의 중심에는 늘 신덕왕후 강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성계의 곁을 지키는 아내를 넘어 격동의 시대 속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정치적 동반자이자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성계를 굳건히 지탱해주는 나침반이자 때로는 폭풍을 헤쳐나갈 지혜로운 뱃사공과 같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녀의 탁월한 안목과 예리한 판단력은 이성계가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마다 빛을 발하며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힘이었습니다. 이성계가 강씨를 향해 보낸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을 넘어 조선 건국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찬란한 영광의 이면에는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에게는 이미 향처인 한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6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피와 땀으로 새로운 왕조를 일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5째 아들 이방원은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야망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씨 부인이 정실 부인의 자리에 오르고 그녀의 존재감이 궁궐 안팎으로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한씨 소생의 아들들과는 미묘하고도 불편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지붕 아래 2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오르려는 듯 서로 다른 빛깔의 야망과 기대, 그리고 복잡한 혈연 관계가 충돌하며 왕실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자 강씨 부인은 신덕왕후로 책봉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선언이자 이성계가 강씨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이성계를 따랐던 한씨 가문의 아들들에게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안감과 큰 불만으로 다가왔죠. 왕위에 오르기까지 함께 피땀 흘려온 자신들의 공로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듯한 쓰라린 감정이 깊어지고 있던 겁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궁궐 내부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이성계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조선 건국의 초석을 다졌던 신덕왕후 강씨는 안타깝게도 새 왕조의 기틀이 채 잡히기도 전인 1396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녀의 죽음은 이성계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자 감당하기 힘든 상실감이었죠. 마치 자신의 한쪽 날개를 잃은 듯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겨 그녀를 향한 애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은 그의 마음을 온통 지배했고 강씨의 죽음 이후 이성계는 더 이상 예전의 강인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강씨에 대한 사랑은 그동안 왕실 내부에 감돌던 불화와 갈등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패막이 되어주었지만 이제 그 방패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이성계의 마음이 채 아물기도 전에 조선왕조의 초기 역사를 피로 물들인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바로 1398년에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이었죠. 신덕왕후의 죽음으로 더 이상 강씨 소생 아들들을 보호할 강력한 울타리가 사라지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불만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이방원 세력은 강씨의 아들들이자 세자로 책봉되었던 이방석과 방번을 제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 궁궐에는 칼날이 번뜩이고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로 얼룩진 궁궐 복도에서는 어린 왕자들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이성계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강씨의 아들들은 잔인하게 살해당하며 새로운 왕조의 시작은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성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세상을 모두 잃은 듯한 망연자실함과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 그 아내가 남긴 자식들이 자신의 아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사랑 때문에 택했던 길이 결국 사랑하는 이들의 파멸을 불러왔음을 깨달았을 때
그의 가슴 속에는 뼈아픈 후회와 자책이 사무쳤을 겁니다. 위대한 군주로서 조선을 건국했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가장 끔찍한 비극을 마주해야 했던 이성계의 운명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아들들을 잃은 이성계는 깊은 회한과 상실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좌에 대한 미련을 가질 수 없었죠.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나라였지만 그 왕좌는 이제 그에게 상처와 고통만을 안겨주는 듯했습니다. 결국 그는 왕위를 아들 정종에게 물려주고 스스로 왕좌에서 물러나는 길을 택합니다. 왕권에서 물러난 이성계의 뒷모습은 지쳐 보였고 그가 궁을 떠나는 행렬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의 불행한 사랑은 결국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조선 초기 왕실에 깊은 상흔을 남겼고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피로 물들인 아이러니를 남기고 말았죠. 고향으로 돌아간 이성계의 노년은 적막하고 허무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텅 빈 신덕왕후의 무덤을 바라보며 그는 얼마나 많은 밤을 회한과 슬픔으로 지새웠을까요? 역사는 태조 이성계의 위대한 업적을 기록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비극적인 가족사와 상처뿐인 사랑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태조 이성계의 불행한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옛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지극한 사랑과 욕망이 어떻게 역사적 대의와 얽혀 예측 불가능한 비극을 낳았는지 되짚어보게 만들죠. 권력과 인간적인 감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딜레마를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역사의 냉혹함 속에서 한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장이 한 나라의 운명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과연 역사는 이성계의 후손들에게 어떤 또 다른 비극을 강요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서 피어난 사랑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상처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조선왕조는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조선왕조를 뒤흔든 또 다른 왕실의 숨겨진 비극을 파헤쳐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